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만 있는 이 특허 출원도 한 네.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만드신 분을 모셨는데요. 드디어 그분이군요. 네, 우리 공포 탐욕 시그널 아시죠? 공포 탐욕 시그널이 저는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하나증권이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아시는 분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황하시는 분들이 한 2달 정도 됐죠. 네. 계속해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 계속해서 딜리버리 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게시판에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냐, 도대체 왜 만들었냐, 헛갈리게 아니면 도움이 됐다 등등. 그래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AI 디지털 전략실의 김현민 과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거 어려운 거 만들면 그 제 선입견인가? 약간 연배도 있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동안이라. 알겠습니다. 네.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을 만드신 분을 저희가 드디어 모셨는데 투자자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표의 원리는 뭔지 이제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은 어떻게 산출돼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인가요? 근데 그것보다 네. 이거는 공식 질문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장이 안 좋잖아요. 그거 먼저. 네. 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드신 분의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초대했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 시그널상 오늘 사요? 네. 말아요? 이렇게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것만 보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 굉장히 주식장이 좋게 흘러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사이에 좀 많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시그널을 보시면은 종목별로 아마 매우 탐욕이나 탐욕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아마 최근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관망 구간에 아마 머무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관망 구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 탐욕 그 시그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보조 지표들은 뭐 가격 변동성을 기반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량의 변동성을 가지고 만드는 지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지표를 봤을 때 그 지표가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는 좀 설명을 못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모멘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합 지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흔히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모든 인포메이션은 가격에 다 압축적으로 집대성돼 있다. 그래서 가격이 모든 걸 대변한다. 가격만 보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기술적 분석의 시작점이죠. 왜냐하면 어떤 호재든 악재든 어떤 이슈는 차트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매매 투자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술적 분석론자들의 이제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차트에 반영됐던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일들은 과거에 없었던 일들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에도 찾을 수 없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 해자는 아니죠. 네. 하지만 simple is best. 그러니까 모든 각종 뭐 매크로 지표, 보조 지표, 기술적 지표 다 봐도 결국에는 가격이 모든 걸 대변하겠다. 이런 한쪽에 상당한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이 개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변동하는데 거래량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뭐 페이크 신호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적극 실제로 이것이 어떤 반등 혹은 반락의 신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좀 부족한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도 있게 보려면은 가격만 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면 호가는 떠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 결국 허수, 잘못된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런 네.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한 거군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참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지수가 공포 탐욕인지 그리고 종목별로 공포 탐욕인지 이게 관망인지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게 개인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공포 탐욕 지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주가 상승 하락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측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점검했던 내용이라서 꽤 흥미로운 네. 이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볼 때도 이 거래량을 구성하는 거래원들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까를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그냥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쓰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개인이 많이 샀는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샀는지가 그 공포 탐욕 심리를 나타내는 데는 크게 설명력이 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거래량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 주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시가 올랐을 때 외국인들은 샀고 개인들은 팔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또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개체별 수급에 따라서 시그널이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군요. 일단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상은 그 거래량의 절대적인 크기가 조금 더 설명력이 있었고요. 이게 외국인이 더 많이 샀는지 기관이 더 많이 샀는지에 대해서 가격 변수의 설명력이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이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이걸 지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하나증권 원큐 프로 어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네, 지금은 이제 하나증권 MTS 원큐 프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지표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보조 지표를 차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저 화면이 뭐예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MTS 화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공짜예요? 혹시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저희 MTS 화면을 들어가시면 보조 지표에서 기타 지표에 저렇게 공포 탐욕 시그널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기준선을 2개를 설정하실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값으로는 80과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각 80과 20이라는 값의 의미는 매우 공포 단계가 시작되는 그 20점이 기준선이고요. 매우 탐욕 구간이 시작되는 80점이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값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기준선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자유롭게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조금 더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도 자주 이 기회가 오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 60, 40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나는 정확성도 좀 챙기고 좀 그 출연 빈도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70,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보니까 좀 테크니컬리 한번 여쭤볼까요? 웨이트가 동일하게 줬나요? 왜냐하면 그 매매 성향에 따라서 뭐 위험 소녀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중립적이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데 이게 뭐 20단위로 10단위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쏠리면 좀 더 가중 평균 웨이트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산술 평균적으로 똑같이 준 건가요 지금? 일단은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6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각 변수별로 가중치가 조금씩 다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조금씩 다 다르고 다만 이제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그걸 또 정규화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이게 결과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이게 10단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1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본인이
조금 더 투자 성향에 맞는 값을 찾아가시는 그런 자율성이 좀 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종목별로 웨이트는 똑같은데 종목별로 네.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다르다기보다는 현상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이제 본인이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에 따라서 네. 이 기준선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많이 됐네요. 왜냐하면 방금 보니까 6개의 보조 지표를 각각의 웨이트를 준 다음에 가중평균 준 다음에 결국엔 노멀라이즈 시킨다. 네. 그러니까 바이어스 된 걸 다 없애고 정기분포상에서의 웨이트를 줘서 또 도출한다. 네. 네,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하나 싶은데 공포 탐욕 지수랑 공포 탐욕 시그널이랑 뭐가 달라요? 제가 헷갈려서. 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출시한 서비스에 대한 자랑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네. 일단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미 CNN에서 공포 탐욕 지수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발표를 한 건데요. 미국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지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CNN에서요? 예, CNN에서. 화면 하나 갖고 이건가요? 네. 제일 첫 페이지 그건가?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네. CNN 네, 이겁니다. 저거 많이 봤다. 네, 이거는 네. 많이 보셨죠. 이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익숙하실 텐데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이 지표가 6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6이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식장이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6이요? 그럼 좀 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매우 공포. 6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시점 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뭐 패닉셀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래원들은 의도적으로 좀 이미 물량을 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공포에 살아 뭐 이런 격언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격언대로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겨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은 역사상 정기분포상 가장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는 시장이다.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개발한 공포 탐욕 시그널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설명하는 공포 탐욕 지수를 이제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각각 개별의 공포 탐욕 지수와 함께 이제 요새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와 탐욕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심리 상태를 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약간 안정적인 심리 상태 혹은 이제 좀 그런 공포나 탐욕이 좀 중립적인 상태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 구간에서 총 5개의 심리 단계를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분들은 공포 탐욕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공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포가 왔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 빈센트가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나 계속 궁금했어 사실은. 사실은 방금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냥 공포라는 그 의미인 거죠. 현상. 예, 현상인 거죠. 네.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탐욕이라는 거는 사실은 탐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사서 모은다는 욕심을 내서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탐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네, 느낌.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공포는 지금 현상이고 네. 탐욕은 주식을 사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지금 미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니면 뭐 호재가 떴을 때, 네. 호재가 떴을 때 그 호재에 반응을 하는 양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만드신 거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즉각 반응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참고를 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이제 하루에 개장을 하고 이제 장이 마무리된 시점에 전체 거래량을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 단위로 집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는 1단위로 하시지만 내부에서는 분단위로 다 있겠네요. 내부에서는 저희가 뭐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언제 대량 거래가 터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봤던 공포 탐욕 그 시그널의 상태가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좀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여쭤볼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메인 인디케이터라 그러면 장이 추세를 갖고 계속 상승하는 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레인지 장세, 박스피라 그래서 왔다 갔다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거래량이 되게 일정한 게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에 좀 더 정확도가 높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매매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참고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포에 사라는 격언 있었잖아요. 네. 좀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까지 제가 이해가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올해를 복귀해 보면 코스피는 4월 달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속에서 오늘같이 종종 조정이 있죠. 그런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공포 탐욕 지수에 공포 지수가 떴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더 잘 맞는 건지 시뮬레이팅 해보니 아니면 2, 3년 전처럼 박스피에 있었을 때 더 잘 맞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설명력에서는 장세가 어떤지의 그 정확도가 좀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능적인 면을 봤을 때는 박스피에서도 상대적인 저점 혹은 상대적으로 심리가 더 위축된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도 상승할 때도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을 받거나 되돌림을 주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판단을 하실 때 조금 이 지표를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은 어떤 분을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저 같은 투자자. 리스크러버? 와, 리스크러버시군요. 네. 일단은 뭐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여자친구랑도 뭐 이 거래에 공개적인 대한- 장소에서 네. 술을 안 줬어요? 네, 그 거래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증권사에 다니다 보니까 뭐 주식을 여자친구도 하는데 이럴 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민은 항상 매일 매 순간 네.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차트를 데이터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패턴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시장을 참여할 때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좀 어디 알아볼 데가 없는 그런 초보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결정하실 수 있게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거 사랑의 네, 인디케이터네.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만든 진정성 있는 시그널이네요. 사랑의 네. 인디케이터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종목에 한번 적용 좀 해볼까요? 최근에 엔비디아 한번 해볼까요? 간밤에 엔비디아는 전일 애프터마켓부터 시작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습니다. 이럴 때 공포 탐욕 지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시사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사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점수가 그저께 기준이긴 해요. 아마 지금 보시면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해외 주식은 장을 마감하는 시간이 또 우리 시장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은 보통 6시에 이제 점수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오후 6시에 점수가 업데이트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시는 차트는 2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4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보이고 최근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를 3개월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매크로 이슈들이 있었죠. 9월의 금리나 뭐 10월의 금리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10일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대중국 관세 100%를 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었죠. 또 그때 장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가격 변화만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가격이 한 10%, 7% 정도 빠졌다 하루 만에.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 쪽에서 개발했던 공포 탐욕 시그널을 봤을 때는 전날에는 점수가 84점이었고 이날 당시에 67점으로 거의 17점 정도 빠졌다. 이러면 굉장히 하루 만에 많이 빠진 거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공포를 많이 느꼈구나. 다만 이제 멈춘 지점을 봤을 땐 67점이라는 거는 탐욕에 가까운 관망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자들이 조금 그 심리적인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 표의 밑에 있는 저 이벤트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금리 인하의 88에서 79는 하루 동안의 변동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슈가 있었던 날과 그 전날의 점수를 기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제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시청자 입장이나 아니면 잠재적 후보군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88, 79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10월 금리 인하 밑에 보면 88포인트, 79포인트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일반 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과거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정도 갭인지 그런 거를 정리해주면 참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과거 10% 정도 아니면 5% 정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포 탐욕 지수는 이 정도 갭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면 지금이 떨어지면 꼭 그게 항등식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장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 변화를 정량화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이제 어떤 심리에서 기인했는지를 수치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그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확실히 좀 그거를 그냥 고객들한테 알아서 참고를 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연준 금리 인하 때마다 이렇게 이 정도 심리 지수가 공포 탐욕 지수가 반응했다라고 하면 12월 달 FOMC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죠. 전날에 이거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겠죠. 테슬라 어떤가요? 네. 테슬라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점수 자체는 11월 19일 그저께 기준이긴 한데 아마 지금 보시면 또 다를 거고요. 차트는 이제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랑 조금 다른 점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3개월의 차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 테슬라는 좀 엔비디아랑 달랐던 점은 매크로 이슈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테슬라를 정말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그런 이슈에 덜 반응했던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그 기업 자체의 이슈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 8월 말 정도에 이제 하루 만에 350달러에서 395달러 이틀 만에 그렇게 이제 거의 10% 이상 올랐던 날이 있는데 이때 이제 테슬라의 어떤 호재가 발표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고요. 심리 점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470달러에서 429달러로 좀 하루 만에 많이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이때는 분명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좀 만료가 되는 시그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4분기의 수요를 미리 땡겨다 쓴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반응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와 그 옆에 있는 대중국 관세 100%이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 보조금 만료 악재 때문에 떨어졌던 이때는 가격 변동성은 거의 10% 떨어졌는데 공포 탐욕 시그널은 4점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대중국 관세 100%이 악재 때는 가격은 사실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11포인트나 떨어졌네요. 네, 공포 탐욕 시그널이 11% 떨어졌죠.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거 바로 반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죠. 지금 딱 그거네요. 테슬라는 매크로 지표보다 개인적인 그 정도가 국내 최초의 유일하게 심리 지수를 지금 정량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도움될 것 같은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일을 시키는 거. 그런 거 같지 않아? 근데 도움 많이 될 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나는? 네, 이런 특징들을 또 공포 탐욕 시그널에서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도 그렇고 좀 조정이나 변동성이 크잖아요.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 심리 변화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보시면은 25년 들어서 사실 상반기에는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떤 정치적 불안도 있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을 했는데 급등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내 주식을 보면서는 어떤 매크로 이슈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참여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네.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봐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일단 제가 이거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해외 주식들은 어떤 거시적인,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슈에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였는데 국내 주식들은 사실은 그런 만큼의 뚜렷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시장이 커플링돼서 둘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근 3개월 정도는 계속 우상향하기만 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테슬라 차트는 뭐 변곡도 있었고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번 집중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좀 모양새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지금 공포 탐욕 시그널이 뭐 85점이라는데 뭐 이때 뭐 사라는 거냐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힌트를 좀 이 차트에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공포 탐욕 시그널이 83점으로 처음 이제 매우 탐욕 구간에 진입을 하는 이 시점 이후로 저거는 그 커서가 안 움직여갖고 시청자분들이 잘 놓칠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박스의 초입 거기죠? 예, 맞습니다. 빨간색 박스 초입에 83포인트, 예, 75,300원일 때. 예, 그럴 때 이제 83점으로 처음 매우 탐욕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를 계속 랠리가 이어지면서 매우 탐욕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과열된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매우 탐욕 구간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76점으로 떨어질 때 이제 가격에 조정이 왔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매우 탐욕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상승세가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지표가 어느 정도는 좀 후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점수를 확인하려면 사실 내일이 돼야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모든 보조 지표라는 것이 어떠 하나한 지표가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후행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꼭 바닥에 사는 것보다 한 무릎쯤 사서 어깨에 팔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자, 삼성전자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매우 탐욕에서 탐욕을 건너뛰고 바로 관망으로 오는 일도 종종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은 뚜렷한 악재가 발표가 됐을 때는 네. 사실은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보유하던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점수가 하루 만에 뭐 20점, 30점 떨어지기도 그래요? 하면서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사례일 때 그렇게 훅 내려갔는지를 옆에 잘 띄워주면 더 잘 이용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연계되는 네. 서비스로 버전 네. 2입니다. 네. 네. 꼭 해주세요. 네, 왜냐면 좀 알겠습니다. 더 빛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포 탐욕 시그널 하나만 보고 매수할지 매도할지 이거를 결정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록 제가 만들었긴 하지만 아마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를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함께 쓰면서 본인만의 조합을 만드십니다. 그럴 때 이거를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또 이 지표를 다른 그 지표들과 좀 조합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그 지표 간의 시너지가 더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국내 기업 한두 개만 더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굉장히 상승세가 주목됐던 종목인데요. 이걸 마우스 움직이시면 네. 네, 해당 구간을 구간을 보여주실 볼 수 수 있을까요? 있어서 네. 네네네. 드디어 나왔다 마우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사실 25년 들어서 4월 이후로 급등이 시작이 됐었고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어요. 이 기간을 한번 상세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이런 겁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 오긴 온다. 그때가 언젠지를 좀 판단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걸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공포 탐욕 시그널이 한 20점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떨어졌음에도 관망 구간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 10일 기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제 발표됐던 호재가 뭐 4분기 내에 어떤 기업 전용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에이펙을 기점으로 4분기에 어떤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힘을 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탐욕 시그널이 79점에서 94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이긴 하거든요. 네. 매우 탐욕에서도 거의 정점에 해당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바이오주 흐름이 좋잖아요. 바이오. 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100센트의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 알테오제. 편안하가 100센트 너무 이거 편애하는 것 같아요. 100센트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빈센트 팬이기도 한데. 알테오젠? 네, 알테오제. 알테오젠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테오제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두 종목과는 좀 특징적으로는 다른 게 굉장히 좀 등락이 컸습니다. 25년 들어서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등락이 커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혹은 뭐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놓은 최근 3개월의 차트를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은 일단은 최근 3개월 들어서 저점이었던 부분, 이 8월 21일에 40만 원 초반대를 찍었던 부분에 공포 탐욕 시그널도 46점. 그러니까 관망 구간이긴 하지만 거의 공포에 가까운 관망 구간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 투자 심리가 좀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9월 22일에 뭐 마감은 이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한번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키트루다 SC FDA 승인권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한번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매우 탐욕 구간을 찍었던 때가 있었죠. 이럴 때가 그냥 한 단계 건너뛰어서 퀀텀 점프하는. 일단은 그 전을 보시면은 네. 며칠 동안 상승을 하면서 계속 매우 탐욕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가격의 캔들 차트를 보면 네. 점핑인데 네. 실제 지수는 한 85에서 87 별로 안 움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성만 가지고 작동하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멘텀은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지표가 크게 변화하더라도 다른 지표들이 그간의 추세에 비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은 네. 최종 점수는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이거를 모니터링 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키트루다 승인했는데 가격은 점상했는데 우리 지표는 덜 올랐잖아요. 그럼 가격 이외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모델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최종 점수를 산출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네. 사실은 이게 모든 변화량을 고려해서 산출한 값이지
이게 뭐가 어때서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는 좀 힘든 면은 있어요. 여기서 약간의 이제 블랙박스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블랙박스라고 그러니까 결국 합니다. 우리가 물론 추론 모델 할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인류 역사의 한계죠. 뿅 하고 들어가면 안에 블랙박스를 꾹꾹꾹 해갖고 결과 딱 나오는데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으나 과정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는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이 출시가 된 지 몇 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서비스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아시겠지만 24년, 25년이 굉장히 장이 다이나믹했잖아요. 네. 뭐 굉장히 뭐 미국에서 거시적인 이슈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투자 심리를 알았더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를 좀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엔비디아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은 24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의 차트예요. 보시면은 우상향하긴 했지만 이렇게 긴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꽤 나온 걸 볼 수 있고 분명히 엔비디아를 못 타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탈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내가 과연 이걸 알았다면은 탈 수 있었을까를 한번 본다면은 이거는 지금 25년 1월 초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쭉 우상향을 하던 중에 살짝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다가 하루 만에 주가가 한 20% 가까이 떨어졌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AI 딥시크가 발표가 네네. 되면서 이렇게 작은 컴퓨팅 파워로도 이렇게 성능 좋은 AI를 만드니까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을 했던 것이고 보시면은 하루 만에 공포 탐욕 시그널이 71점에서 42점으로 30점? 네, 30점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때 그러면은 지금 투자 심리가 이만큼 위축이 됐으니까 한번 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은 알지만 네. 이미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슈가 하나 있죠. 이 차트를 계속 보시면은 4월 초에 아예 저점을 찍은 날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날. 네, 해방의 날이라고 네. 칭하긴 했는데 그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처음 발표한 날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국가를 그 무역 적자국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까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던 상황인데 이때 보시면은 주가도 110달러에서 86달러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심리가 거의 극단적인 공포, 매우 공포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때는 이제 매우 공포 구간이라는 거는 거의 심리가 경색될 만큼 경색됐다. 이제 이 정도면은 던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많이들 던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잘 만들었는데 네. 한 2% 아쉬움이 있는 게 안에 있는 6개의 보조지표 어떤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스페시픽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좀 더 활용해서 과감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이냐, 거래량이냐, 아니면 아까 팩터 중에 모멘텀 팩터, 그 결국 추세 추종에 대한 추세인데 그러면 좀 아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우리 전문 용어로 발라볼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이용자는 이제 주식 초보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수는 어떻게 됐고 네. 뭐 거시 경제 뭐 금리는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처음 서비스를 오픈을 한 거였거든요. 고급자 버전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고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3프로 시청자분들은 네네. 이 재테크에 거의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네. 네, 그럼 이 고급 버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서비스에서는 지금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처음 화면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기준일자의 그 점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점수가 왼쪽처럼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의 표정으로도 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차트로 설정을 하시면은 최근 9개월간의 변화 추이를 같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방금 이제 빈센트께서 말씀하신 기능의 어떤 현재 버전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저희가 LLM을 활용해서 공포 탐욕 시그널의 산출 결과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어요. 이 텍스트 설명 내용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각 변수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랑 거래량의 상태, 그리고 모멘텀의 상태, 그리고 지금 저항에 대한 뭐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현황. 네, 현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이걸 현황은 좀 좋은데 이제 바로미터가 있어야죠. 판단해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한번 준비해 넣어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대박 칠 것 오늘 같습니다. 과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시는 아니 근데 것 이거 대박 같은데요? 칠 것 같지 않아? 나 그거 들어가면 돈 내고도 쓰겠는데. 오늘 좀 숙제를 받는 중입니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사람들한테 일 시킨다 해서 눈살이를 엄청 먹고 있는데 아, 네, 예, 제가 너무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공포탐욕 시그널이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두세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공포 탐욕 시그널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네.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조합을 하실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오늘의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멘텀이 최근 평균보다 좋아진다, 즉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신호를 잡는 거를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뭐 이 차트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 저점에서 공포 탐욕 시그널이 22점, 매우 공포 구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기록하는 게 나와요. 선행성이 있네요. 이게 선행성이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일부 보조 지표보다는 좀 신호가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크게 선행성이죠. 근데 이제 가격을 선행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때 이걸 봤을 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경색됐구나, 위축됐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이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번 확신을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이럴 때 한번 조금 더 본인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45분이나 지났어요. 근데 재밌네요. 네.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투두리스트 드렸으니까 네. 버전업 돼갖고 다음에 한번 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원래 증권회사 분이 아니라면서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그게 더 좋지 않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및 전략 기업 업무를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금융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김현민 과장이 꿈꾸는 증권회사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간 단계는 뭡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 처음
이 이직의 목표는 데이터 분석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게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급변한 게 AI라는 개념이 전 산업에서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 AI를 만드는 역량이 각 기업들이 그걸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는 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AI의 재료거든요. AI는 좋은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또 좋게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자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일단 지금의 목표고요. 뭐 내년에도 이런 공포탐욕 시그널처럼 더 좋은 투자 정보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기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사실 그래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비스는 사고 파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미래가 밝네요. AI 디지털 전략실에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드신 그 김현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어동 지점에서 온 석지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 지점 석지연입니다. 자주 옵니다. 네, 오랜만에 뵙지 않고 자주 뵈니까 좋네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엄중한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를 움직였던 오전 뉴스 한번 볼까요? 오전 뉴스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장 주요 뉴스 중에 아침부터 보셨겠지만 고용지표를 놓치고 갈 수가 없어서 넣어봤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1.9만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나왔고 실업률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 고용은 많이 되는데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세부 고용지표가 엇갈려서 좀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준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패드워치도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 아침에는 40%였는데 또 39%, 38%대로 내려갔더라고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달리오는 AI가 지금 버블은 있지만 지금 매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거품은 있지만 당장 터뜨릴 요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향후 물론 높게 샀으면 높은 가격에 샀으면 향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경고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마가 분명하게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 같아요. 테마 있는 종목들의 뉴스를 한번 보면요. 한일령을 오늘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본을 조금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춘절까지 이런 한일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뭐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뭐 그런 항공주들뿐만 아니라 히토류마저 이게 공급을 제한을 하게 되면 2010년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수혜주는 뭐 일본 관광에 이어서 유학도 조금 자제를 하라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국내 인바운드 업종 수혜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나 아니면 여행주, 화장품주 등이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화장품주 중에서는 지금 일본 화장품이 빠지는 자리에 네. 중국 화장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자체적인 그런 화장품들이 개발이 되어서 또 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코스맥스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모 회사인 CJ도 반사수의 가능성을 입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올영 세일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많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올리브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CJ다 보니까 7% 정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한 2% 정도, 2.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장중에 한 5%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 평화안을 뭐 초안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와 논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뭐 젤렌스키 측에서 구체적인 뭐 초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 뭐 예를 들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언어를 러시아어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받았다는 그런 초안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재건주 네. 움직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공포 탐욕 시그널 보면서 HTS로 업종별, 종목별 흐름 한번 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 먼저 보시면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2주 전에 시황을 하러 나왔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70점대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70점대 중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60점대로 다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탐욕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시가총액 그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인데요. 이것도 2주 전 데이터인데 매우 탐욕이 좀 줄어든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는 다 그냥 탐욕 이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면 탐욕은 64인데 여기 코스닥은 좀 뚜렷한 흐름이 보여요. 오른쪽이 오늘 아침 기준이거든요. 네. 보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 주식들만 매우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고 다른 뭐 주식들은 똑같이 바이오거나 아니면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뭐 탐욕이거나 관망까지 내려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는 계속 떨어지나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어때요? 지수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지수는 3.78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863.66포인트로 마이너스 3.17. 아까 마이너스 2%였는데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러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147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3.40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이랑 기관만 조금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도 하고 있네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별로 역시 환율이 유동치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좀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파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 나오고 있는 모습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정도 화장품 네. 제조업체들이 조금 뭐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뭐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뭐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도 바로 옆에 넣어놨는데 여기 제일 상단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SG나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밑에 네, 현대백화점이 빨간불이던데. 네. 네, 현대백화점은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소비가 지금 시즌에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 윤재성 위원이 SOE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오늘 SOE는 어때요? 이럴 때도 선방하나? SOE 한번 볼까요? SOL 한번 볼까요? SO일은 지금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종목 중에 5천억 이상을 한번 보면요. 네. 오늘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전에 한 10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5% 이상 상승한 종목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눈에 띄었던 거고 뭐 로킷 헬스케어나 D&D 파마텍 같이 조금 오늘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1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피어나는 뭐 꽃 같은 거를 찾을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조금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월 MSCI 편입 종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그 자료들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8월이나 11월 편입 종목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3, 4개월 전부터 편입될 종목을 미리 찾아서 매집을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보였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나 ABL 바이오,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3, 4개월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뭐 10월부터 이루어졌다고 당장 이렇게 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네, 외국인 수급 추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MSCI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컷오프 충족률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총의 컷오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죠? 다음 주에는 지금 스케줄 한번 보시면요. 11월 27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에 좀 큰 이슈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채권도 이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뭐 컨센서스는 2.5%일 것 같다,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화요일에는 각각 미국 3분기 GDP와 9월 PCE 물가지수 그리고 9월 PPI까지 다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행오버처럼 술을 마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숙취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발표가 될지, 발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아직도 이 시간이 제일 두려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던져봤는데요. 네. 그래도 흔들리면서 꽃이 다 피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꽃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엄중한 시기고요. 연말이 되니까 이게 어디부터 균열이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악재는 AI 거품론이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거품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플사, 연준이 있죠. 12월 FOMC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연말에는 금리가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금리의 향방도 한번 보시죠. 범어동에서 오셨습니다. 석지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금요일이잖아요. 음, 드디어 음. 당첨자 발표의 날입니다. 치킨. 네, 치킨 이벤트. 아, 그렇죠. 할 건 해야지. 네. 치킨. 저희 번호 뒷자리로 불러드릴 텐데요. 먼저 921님은 내년 트렌드를 한 번에 요약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1613님은 마켓 이슈 하나하나에서 깔끔하게 요약해 주셔서 시장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첨자는 1039님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치킨 그리고 콜라 네.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메이니까 콜라 꼭 드셔야겠죠. 네. 자, 밥보다 숫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3주도 안 남았죠? 네. 12월 11일. 네, 12월 11일 날 목요일입니다. 저희 3층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한마음홀에서 공개 세미나 하고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휘둘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어떤 투자 시계를 가지고 가야 될지 낱낱이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후장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엊그제를 복귀해 보면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달랐는데요. 물론 미국의 선물 시장의 흐름도 만만치는 않지만 오후장에도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희망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